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 건의 주홍글 씨 논란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그 카페와 식당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여당인 민주당 내 이 위드 코로나 TF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또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먼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기준을 확대해 주고요. 이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부터 그러니까 자정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이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 방안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또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이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이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확대하는 이런 방안 역시도 함께 논의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 백신 패스를 두고 반대 의견도 상당하거든요. 백신 미접종자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백신을 맞고 싶어도 이 못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뭐 선천적으로 부작용이 있거나 또 아니면 또 최근 나오는 백신 부작용 사태를 보고 개인의 선택으로 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사실 개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국가가 함부로 강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코로나19에 이 감염된 사람이 치료제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건강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동을 금지시키고 치료에 집중하게 해서 이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코로나 감염의 그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백신 패스가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그런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백신 패스로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 주은 것처럼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백신 패스를 도입할 때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겠지만 그럼에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예를 들어 백신을 맞는 사람만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카페나 식당을 이용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건 결국 백신을 안 맞으면 그 시간대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네. 그럼 10시까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다가 이제 카페로 자리를 좀 옮기자라고 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나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건 일부 차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백신 패스를 도입하되 좀 이런 차별 요소는 좀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뭐 예. 일부 일리는 있는 거죠. 예, 일리는 있어요. 근데 또 일리보다도 또 더 급한 게 있죠.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거의 뭐 최악입니다. 최악.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을 좀 논의하는 것 같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50일 기념 선물 이벤트 막장 살인극 꾸민 10대들입니다. 자, 선물 이벤트를 빙자해서 여자친구를 숲속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단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어떤 그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가해자들은 총 3명인데요. 모두 10대들로 이 고등학교 동창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인 박군이 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데 범행 5개월 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겁니다. 이후 박군은 피해자와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되었고 이제 교제 50일이 되자 기념으로 여행을 하자면서 피해자를 이 전남 화순의 한 야산에 위치한 이 펜션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늦은 밤 이 인적도 없는 산속에서 박군이 피해자에게 너를 위해 50일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이 펜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선물을 숨겨뒀으니 가서 찾아와라 혼자 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니 1km나 떨어진 곳에 선물을 숨겨뒀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여자친구에게 그 야심한 시간에 혼자 걸어서 다녀오라는 건 이게 정말 수상한 건데 피해자는 어떻게 뭐 의심을 못했을까요?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남자친구와 기분 좋게 50일 기념 여행을 온 거니까 뭐 좋게 생각했지 설마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간에 또 혼자 산길을 걸으니 또 피해자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나가긴 했는데 다시 중간에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자 박군이 이벤트인데 왜 돌아왔냐면서 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 혼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집요하게 설득을 해서 또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피해자가 정말 홀로 펜션을 나와 1km를 걸어서 그 선물이 숨겨져 있다는 그곳까지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곳에는 선물이 아닌 이 박군의 친구이자 범행을 함께 공모한 유군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그 과정에서 이 흉기가 부러졌고요. 그 사이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맨발로 현장을 탈출해 마침 주변에 있던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요. 뭐 참. 중상은 입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거 참 또 아침부터 이게 또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 예, 이게 지금 이게 사람들입니까? 여하튼 그 피해자한테는 정말로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그 어떻게 그 박군하고 또 육군 외에 또 다른 한 명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누구였을까요? 뭐 3인조니까 한 명이 더 있죠. 근데 운전조 내지 탈출조였던 또 임군이 있었습니다. 임군 역시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유군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산을 내려오면 임군이 대기했다가 차량으로 도주시켜주기로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박군이 경찰 수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왔는데 늦은 시간 피해자가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그래서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할 수 있고요. 또 한편 그러면서도 자신은 계속 펜션에 있었으니까 또 알리바이가 또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선상에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들만의 완전 범죄를 꿈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그 현장에서 이제 체포가 됐고, 지금은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죄목이 이제 살인 미수기 때문에 그 중형을 선고받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 또 궁금한 게, 이 박군이라는 사람, 이 박군과 친구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당시 박군은 밀린 외제차 할부금을 갖고 또 명품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요. 채팅 어플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것도 피해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범행 목적, 즉 이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유군과 인군 역시 이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범죄를 함께 공모를 한 거고요. 특히 이 보험 설계사인 박군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을 들여놓고 그 보험금 수령인, 그러니까 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참. 보험은 가입을 하고 석 달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제 50일 기념 여행을 간 시점이 바로 이 보험을 가입하고 석 달이 된 딱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뭐 보험금이라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겁니까? 뭐, 예, 일단 그러니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아,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증명 서류와 당사자 서명만 있으면 가족이 아닌 전혀 다른 남남인 제3자도 수익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서도 이 제3자라 해도 일단 적법하게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자체는 쉬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급이 어려운데요. 특히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와 별개로 이 보험사에서도 사고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확인이 되면 보험금 자체가 지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걸 인정해버리면 문제가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주 청부살인의 위협에 맨날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허용해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이번 사건에서도 박군과 친구들이 범행에 성공했다 해도 사건 자체가 흉기로 수차례 찔린 누가 봐도 범죄 현장이라면 보험금 지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박군과 친구들은 뭐 일단 박군이 수익자로 지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지 실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냐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찌 보면 좀 정말 허술한 범죄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무슨 저 게임 캐릭터 죽이듯이 간단하게 죽이듯이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그쵸. 참, 예. 이게 참 저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짜 참 잔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진짜. 특히 이 아유, 사건은 어찌 보면은 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사람입니까? 악의적인 거죠. 악마지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아유 참. 아무튼 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변호사님. 예. 예.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